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의장의 경기 침체 가능성 언급 속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파월의장은 이번 상원의 은행위원회에서 경기 침체는 의도하는 결과는 분명히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기 연착륙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적으로 부정해왔던 파월이 공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으며 주요 은행들 역시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이전 수준보다 더욱더 높게 보기 시작한 점 역시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페드 위원들도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06.19달러에 마감했고요. 채권 강세, 달러 약세, 금 가격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다시.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인플레 하락 확실한 증거 나올 때까지 일단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물가부터 잡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 7월달 75bp 금리 인상 논의 타당하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전체적인 큰 기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장의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선 금리 인상부터 진행을 할 것이니까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될수록 연준의 연구원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수요 둔화에 경기 침체 확률을 50% 높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하다 보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증시는 순환적 약세장에 빠진 듯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통 대체 이런 모습이 보여줬을 때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딱 여기에서도 2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2년 동안은 이 약세 횡보장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꼽아놓은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면은 빅테크는 긍정적, 이외에 다양한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약간 요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 참고하시면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인플레주, 소비 부진, 가전 반도체 직격탄. 그러니까 내구재 같은 이 가전 쪽도 그렇고 이 소비재에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 역시도 인플레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미국 쪽의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꺾이는 모습은 안 보여지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축하는 그 현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점이니까 감안하시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비메모리 쪽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AMD 같은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변동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건스탠리에 대해서 과도하게 최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고, 자, 바이든이 고유가 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인플레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류세를 일단은 3개월 정도 면세를 진행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휘발유도 그렇고 경유의 가격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어느 정도까지 잡을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자, 미국 유럽 덮친 폭염에 전력난이 우려가 되고 있다. 지금 뭐 석탄 발전도 계속해서 다시금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가스 쪽이 계속 끊기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배급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 자체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대체재에 투자하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원전, 태양광, 풍력에 대한 돈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가스 공급 경보, 비상상향 전망, 심각한 경제 위기를 우려할 수 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PPI가 뭐 30% 넘게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잖아요. 조심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년간 탈원전은 바보 같은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부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협력업체 만나서 1조 원의 일감을 약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야, 이거 원전 쪽은 확실하게 딛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관련주들 지금 이 법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한국 쪽이 다시 이걸 앞서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데 이러한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이런 게 나오면은 이쪽 섹터에 나쁘지 않구나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시작 전에 텔레그램 방에 먼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영상 소개란에 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현재 HMM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오늘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같더라도 지금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현재 있는 것들만 객관적으로 하나씩 나열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내용은 역시나 오늘 악재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요걸 봐야 되겠죠.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피크아웃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임 지수가 높은 수준을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운임 지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실적 자체가 떨어질 테니까 이거 괜찮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이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일단 경기도나 우려를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유럽 쪽의 노선이 많이 꺾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결되어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쭉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정말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HM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모습인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오케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HM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평가 아니었나? 그잖아요. 워낙 저평가였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막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건 조금 버거울 수 있어도 현 부분에서의 박스는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유럽 쪽의 노선이 많이 꺾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미국 쪽은 아직은 안 꺾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제품을 훨씬 더 많이 싼 가격에 수입해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소비가 꺾였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양 국가 간의 수출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가격 방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 방어까지는 연동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런 리포트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매크로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미국 쪽의 노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일단 올해 예상 PER은 1.2인가 3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2 초중반이에요. 그리고 내후년에 거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4입니다. PER 4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평가 있는 기업인데 PER 6까지는 가야지 원래 정상인 건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겠냐 그 말이죠. 자, 그리고 현재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HMM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싶어 해요. 윤 정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매각이 왜 안 되고 있냐면 해수부 반대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해수부 반대 때문인데 운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발등에 불 떨어졌겠죠. 지들이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것인데 이제는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번 만약에 매각 실패해서 비싸게 못 팔면 모든 책임은 다 해수부로 갈 텐데 공무원 특성상 책임지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SM 상선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지를 슬그머니 나타내는 기업들은 많아요. 팔리면은 경쟁도 많이 붙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 높은 기업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거 감안하시면서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아 이거 여기 이탈해서 좀 안 좋긴 해요. 네, 안 좋긴 한데 일단 요거는 지켜주고 있으니까 요걸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요 부분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장 영향 때문에 더 많이 빠지는 것도 없잖아 있긴 하니까 시장 반등도 이 HMM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자, 외국인이 과연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지 이것도 보는 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버릴 만한 내용은 아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 다음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에 맞춰 갖고 또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길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